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22일 금요일 오후 7시 52분입니다. 지금 이 영상부터 시작해서 월요일 날 아침까지는요, 제가 아마 집에 못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세로 화면으로 보셔야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집에 들어가면 똑바로 이제 정상적인 화면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제 얼굴, 그죠? 카메라 켜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있었던 일들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밖에 나와 있는 관계로 그냥 간단하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가장 시장에 충격적인 사건은 유로존의 빅스텝이었죠. 유로존 빅스텝 아침에 설명 많이 드렸습니다. 호재로 이게 호재인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단기적인 측면으로는요. 근데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 악재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충분히 높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단기적인 측면에선 이게 호재라고 받아들여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악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그렇게 많이 올려버리면은 뭐 이탈리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좀 그 쉽게 말해 약한 고리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약한 고리가 터져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빅스텝 같은 것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악재로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사실 깜빡하고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좀 이 이슈에 관해서 한마디 좀 더 덧붙이자면은 이 빅스텝이란 이슈가 딱 터져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어젯밤에 무슨 반응이 있었잖아요, 금융시장에. 그리고 오늘 아시아장까지 어떤 반응이 나왔는데 지금 나온 이 반응이 빅스텝이란 이슈를 온전히 반영한 것이냐?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어떤 FOMC 회의라든가 이러한 큰 통화정책상의 변화는 시장에 온전히 반영이 되는데 몇 거래일 이상 시간이 걸리거든요. 최소 2, 3거래일 혹은 뭐 일주일, 2주일 이 여파가 뭐 몇 달도 아니 혹은 추세적으로 바뀌는 뭐 그런 식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당장 뭐 금융시장이 어떻게 됐다라고 해서 그게 진실된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빅스텝이란 결과가 향후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어제 미국 증시의 상승이 속임수일 수도 있는 것이겠죠. 혹은 아니면은 어제 안전자산 선호도 일부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안전자산 선호가 거짓일 수도 있고 지금 상황에서 일단 저는 객관적인 뷰는 시장은 일단 방향성 모색 중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 빅스텝에 대한 진정한 반응 이런 거는 나오지 않았다라는 입장이에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오늘 주식시장을 오늘 뭐 전 세계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이 빅스텝의 쇼크에도 불구하고 일단 각자의 가던 방향을 훼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한국 증시 있죠. 예를 들어 한국 증시 오늘 선물 지수가 하락 마감을 하긴 했어요. 이렇게 보시면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하락 마감을 했어요. 오늘 이거 하락 마감했다라고 해서 한국 증시의 반등 흐름이 끝이 났다라고 보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그냥 일단 조정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일단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겠다라는 겁니다. 혹은 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죠. 오늘 밤에 굳이 야근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뭐 오늘 좀 하락한다라고 해서 완전히 네, 완전히 반등이 추세적으로 끝나느냐 이렇게 보지는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뭐 빅스텝이란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 같은 경우 어땠나요? 오늘 일단 하락했거든요. 하락하던 놈은 그냥 계속 하락하고 상승하던 놈은 계속 상승하고 그냥 추세대로 이어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봐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빅스텝이란 이슈가 완전히 시장에 다 반영이 되었냐 그렇게 보진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시간을 좀 더 두고 봐야 알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참 약간 좀 연속 덧붙여서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이 빅스텝이란 이슈가 지금 하나 딱 등장을 했잖아요. 지금 이제 7월 22일이죠. 근데 일주일쯤 뒤에 이제 FOMC 회의가 있단 말입니다. 이 일주일이란 기간 안에 과연 빅스텝이란 이슈를 온전히 다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 전 사실 이것도 좀 약간 의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시장은 좀 굉장히 이 통화 정책과 긴축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좀 혼란스러울 것 같긴 합니다. 20일 통화정책 회의를 어떻게 반영할까에 대한 고민, 경기 침체에 대한 고민들이 더욱더 심화가 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에 FOMC 회의까지 있으니까 이거 얼마나 혼란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뭐 우리가 어떤 제대로 뭐 앞을 예측한다 이런 건 제가 봤을 때 불가능한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판단하기 애매하면 뭘 보면 된다? 일단 시장의 추세를 봐주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르겠으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시장이 움직이는 방향, 위쪽이 되었던 아래쪽이 되었든 이거 보이는 그대로 일단 믿어주자고요. 근데 지금 일단 시장은 어제 뭐 약간 주춤하고 오늘 기업 실적 발표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살짝 주춤하긴 했지만 일단 위쪽으로 올라가는 쪽으로 일단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있는 그대로 이거 봐주고 일단 뭐 그렇게 해보자고요.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개기면 안 됩니다. 시장이 어디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다 대고 뭐 손해가 누적되고 있다. 특히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개기면 안 되는 거죠. 시장에 자꾸 대항을 하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을 누적하고 있으니까 그냥 이제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저는 가만히 있으랍니다. 이러는 거지. 아무튼 여러분들의 계좌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드리면서 일단 오늘 아시아 증시 마감들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일단 코스피 선물 같은 경우 제가 오늘 나온 이 봉을 보면서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위쪽으로 더 올라가는 거다라고 일단 그렇게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물론 오늘 320이라는 자리의 저항을 확인을 했습니다. 320이라는 자리를 무려 3거래일 동안 넘어가지 못했으니 분위기가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동시에 무엇을 했냐? 그 악재도 나왔지 않습니까? 뭐 기업 실적이 안 좋았다, 혹은 뭐 안전자산 선호, 뭐 긴축 우려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아래쪽으로 많이 빠지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많이 빠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어떤 자리를 이야기하냐면 어제 나온 양봉의 시가 자리를 저는 중요한 자리로 보거든요. 만약에 정말 매도세가 강했다면 그리고 매수세가 약했다면 어제 나온 양봉의 시가 정도를 충분히 붕괴시켜 줄 수 있었다라고 보는데 근데 보시면 어제 양봉을 전혀 훼손시키지 않고 있죠. 오늘 하락 마감하고 음봉이긴 합니다만은 훼손시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요? 그만큼 매수세가 강하다 혹은 매도세가 약하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320에다 대고 저항을 3거래일 동안 확인했으니 저항이 만만치 않지만 그렇다고 아래쪽으로 가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다. 그런데 지금 한국 증시는 일단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 흐름이 계속 더 이어지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 이야기는 이 정도를 해 볼게요. 오늘 뭐 수급 같은 것들 뭐 특별히 체크할 만한 거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개인들의 상승 베팅이 계속되고 있고 뭐 하락 베팅은 잘 없다. 확실히 이제 개인들이 하방 쪽으로 마음을 접은 것 같다. 일단 이런 식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른 거 특별한 거 볼 거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조금 좀 약하긴 합니다. 그래서 선물보다 약간 약한 느낌은 들어요. 근데 아무튼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방금 전에 제가 방금 전에 코스피 선물 해석했던 거하고 같은 논리로 보고 있습니다. 62,000원이란 자리를 저항을 오랫동안 확인을 하고 있어요. 못 넘어가고 있지만 아래쪽으로 가고 싶으면 매도세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 매수세가 약해서 어딘가를 붕괴시켜야 되는데 근데 지금 보시면 하방 경직성도 제법 강하거든요. 삼성전자 역시 어제 나온 양봉을 훼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힘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당장 아래로 가고 싶은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오늘의 이 하락 마감으로 인해서 상승했어야 될 날에 상승이 자연스러운 날에 하락했다라는 건 일부 상승의 입장에서 타이밍을 놓친 것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쪽으로 가겠다는 힘은 약하다라고 일단 보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비록 저항은 확인했지만 여기 62,000원의 저항이 강력해서 못 넘어가는 거지 시간만 더 주면 일단 넘어갈 것 같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매도세가 강하지 않으니까 일단 더 올라갈 거야 라고 본다고요. 그래서 어쨌든 한국 증시도 그런 것 같아요. 미국과 똑같이 미국 증시와 똑같이 그렇습니다. 미국 증시와 똑같이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위쪽으로 계속 밀려 올라간다. 뭐 당장 오늘 밤에 뭔가 할 게 없다. 강력한 매도세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려보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하고 코스피 정도 봤으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코스닥이 오늘 좀 재밌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요. 요건 코스닥 150 현물지수입니다. 현물지수에 보시면 오늘 이러한 모습이 나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과연 이거는 방향성이 아래쪽으로 꺾이는 게 자연스럽다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왜냐면요. 위쪽에 저항을 확인했어요. 저항을 확인했는데 거기에다 더해서 아래쪽에 있는 지지력도 붕괴시켰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매도세가 강하고 매수세가
약하다는 의미니까 장차 아래쪽으로 꺾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일단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일단 우상향하고 있지만은 단기적으로 이거 월요일 날 하락하는 게 자연스럽겠다라고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코스피와 삼성전자에서 보았던 패턴들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죠. 이런 디테일들 좀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물론 이 코스닥 같은 경우 지금 이런 자리에서 거래량이 좀 더 나와주면 좋지 않을까 싶긴 한데 거래량이 좀 상당히 적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하락에 대해서 뭐 다소 의심은 됩니다만 일단 그저 가격적으로 중요한 라인을 붕괴시키고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더 가겠다라고 이렇게 일단 해석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대응하시면 되겠죠. 야, 이거 코스피하고 삼성전자는 강한데 코스닥은 약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강한 놈을 매수하고 약한 놈을 매도하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대응하면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변동성 지수나 풋옵션 등등이 여전히 잘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나마 한국 증시가 좀 안정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런 걸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해드릴 수 있겠고요, 그죠? 풋옵션 봐도 그렇다고요. 풋옵션을 봐도 잠시 풋옵션 차트 하나만 볼게요. 3점대 차트 하나 볼 건데 이런 모습. 물론 오늘 단기적으로 이 장중에 짧은 반등이 올라왔지만 이런 모습을 갖고 지지력이 어디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엔 좀 다소 무리라고요. 이 자리에서 몇 거래일 동안 또 버티면, 지금 오늘 이 종가 자리에서 몇 거래일 동안 안 빠지고 더 버티면, 그러면 뭐 풋옵션의 지지력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이런 모습은 풋옵션의 지지력을 이야기하기는 다소 어려운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죠? 일단 시장은 이래저래 안정적으로 보인다, 안정적으로 좀 더 오를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오늘 증시의 선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승 마감을 했네요. 달러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하방 경직성을 보였다는 것이 다소 좀 특이한 점이긴 합니다. 이거 ETF인데요. 이걸로 보는 게 낫겠죠. 환율. 예. 오늘 환율은 1313원에 마감이 됐죠. 그래서 하방 경직성을 확인하고 중요한 자리 일단 확인했습니다. 더 올라가겠다라는 그림으로 봐주는 게 맞긴 맞을 거예요. 약간 위기를 극복한 거죠. 어떤 위기? 이렇게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었는데요. 이 상승 추세의 가운데선을 어제 테스트했잖아요. 그랬는데 이쯤 되면 오늘 이제 죽는 게 마땅한데 죽지 않고 양봉을 달았다라는 거. 하방 경직성을 보여준다는 건 일단 위쪽으로 의지가 좀 있겠다라는 걸 보여주긴 한 겁니다. 약간 위기 극복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이 좀 눈에 띄고 있어요. 그래서 환율 이렇게 오르면 아무래도 안 좋겠죠, 그죠? 아무래도 한국 증시에 중장기적으로는 안 좋을 수 있겠죠.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오늘 한국 증시는 다 본 것 같고요. 중국 증시 같은 거 하고 위안화 정도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상해 종합부터 보자면은 오늘 결국적으로 하락 마감을 했네요,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던 길대로 그냥 간 거예요. 가던 길. 상해 종합은 중국 증시는 아래로 가고 있었잖아요. 아래로 가고 있었으니까 일단 아래로 더 갔습니다. 뭐 유로존 빅스텝이고 뭐고 일단 아래로 더 갔어요. 추세적으로 그냥 계속 가고 있습니다. 가던 방향으로 갔어요. 물론 아래 꼬리도 있습니다만 일단 아래쪽으로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대고 제가 뭐 딱히 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죠? 그냥 추세대로 잘 가고 있구나, 요거를 보여드린 거고, 중요한 라인은 참고로 여기였죠. 지금 딱 중요한 라인에 걸쳐 있어요. 걸쳐 있어서 이 자리를 지금 라인을 지지력을 테스트하고 있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중국 증시 어제 중요했던 자리에서 꺾였어요. 그죠? 꺾이고 나서 오늘 다시 한번 반등 시도를 하면서 위기 극복을 하나 싶었는데 계속 위기가 누적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 증시 일단 분위기는 이래저래 안 좋습니다. 아무래도 유로존의 긴축에 좀 영향을 좀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중국 증시가 하락한 게 아닌가 싶어요. 와, 유로존이 빅스텝을 했다. 그러면 미국도 엄청나게 큰 스텝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뭐 미국과 중국의 금리 차가 더욱더 벌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뭐 이런 기대감으로 위안화가 오르면서 중국으로부터의 외자 유출 이런 우려가 나타나면서 상해 종합 저런 게 하락한 것이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이슈가 있었겠죠. 근데 그거는 네, 근데 방금 말씀드린 건 어떤 저만의 시장을 보는 어떤 뷰라는 거죠. 이 정도 말씀드리고, 상해 종합 같은 거, 위안화 같은 거 요런, 네, 보시면 약세 흐름 계속 진행되고 있죠. 하여튼 추세적으로 잘 가고 있어요. 지금 어떤 이슈가 나오건 간에 뭐 11년 만에 유로존이 금리를 어떻게 하던 간에 시장은 그냥 나 가는 방향대로 간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가
그래서 이런 와중에 그런 시장의 시세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자꾸 대항을 하려고 하면은 좀 힘들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뭐 일본 증시 이런 것들은 신나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죠? 이상한 거 없어요. 근데 조금 좀 단기 오버슈팅 필이 조금 좀 있습니다. 아마 볼린저 밴드를 켜보면 볼린저 밴드를 아마 많이 찢고 나간 것 같아요. 볼린저 밴드가 아마 여기 어디쯤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제법 많이 이탈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글쎄요. 일본 증시 이런 친구들이 FOMC 회의까지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이렇게 급등하고 있다는 게 일단 상승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선 좀 부담스럽지 않나 싶어요. 이제 중요한 저항이 부근에 왔는데 이렇게 힘을 많이 쓰고 있다? 전 솔직히 좀 불안할 것 같습니다. 상승을 보는 입장이라면 불안할 것 같아요. 이런 상승이 별로 달갑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상승의 힘을 너무 많이 소진시키고 있다는 뭐 그런 이유에서요. 아무튼 요건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요. 하여튼 오늘 지금 현재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신나게 상승 중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그죠? 유럽장 개장했죠. 유럽장 지금 신나게 상승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럽장도 사실 어제가 굉장히 위기였거든요. 어젯밤이 좀 위기였어요. 어제가 왜냐하면 독일 증시가 2거래일째 하락을 멈추느냐 마느냐 이런 자리에 와 있었는데 그럭저럭 잘 버티고 오늘 하락이 자연스러울 수 있었는데 이 빅스텝이란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 일단 독일 증시도 뭐 유럽 증시도 일단 더 올라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 이야기는 뭐예요? 말씀드렸다시피 빅스텝이란 이슈가 호재로 인식될 수도 있고 악재로 인식될 수도 있는데 일단 이거 호재로 받아들이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대고 우리가 이거 분명히 악재인데 이 시장이 호재로 받아들이네, 이거 말도 안 되네, 이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있는 그대로 일단 받아들이시긴 해야 됩니다. 변동성 지수 정도 하고 미국 증시 좀 살펴보고 마칠게요. 오늘 사실 미국 증시에 관해 별로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변동성 지수들이 어딘가 지지력을 좀 보이는지 여부 이런 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증시 어젯밤에 좀 그런 이슈에도 불구하고 잘 올라줬기 때문에 일단 더 오른다라고 좀 봐준다고요. S&P 차트 볼까요? 네. 그죠. 어젯밤에도 이렇게 올랐잖아요. 이렇게 강력한 양봉의 상승인데 여기다 대고 제가 어떻게 바로 꺾인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솔직히 뭐 오버슈팅이니까 뭐 단기 오버슈팅에 따른 뭐 어떤 뭐 순간적인 매도세 등장 이런 걸로 해서 여기쯤에서 숏배팅 하시고 싶으신 그런 마음들 이해는 되긴 됩니다만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저는 그다지 이게 숏배팅을 할 만한 근거가 있는 그림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숏배팅하기에 좀 근거가 일단 잘 없어 보여요. 차라리 여기서 그죠? 장대 음봉 이렇게 하나 떨어지길 기다리셨다가 그거 확인하고 움직이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타기 이런 거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는 자리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시장이 변동성이 커져 있기 때문에 이 슈팅 이런 게 굉장히 강합니다. 한번 슈팅 걸리면 장대 양봉 굉장히 많이 뽑아져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위쪽으로. 그러니까 그런 점들 좀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하여튼 그죠? 오늘 저녁에 특별히 경제지표 발표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제 생각에는 무미건조한 상황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 이런 거를 시장은 테스트를 할 것 같고요. 또 그리고 빅스텝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대한 논쟁을 계속 할 것 같고 다음 주 FOMC에서 어떻게 될까에 대한 뭐 새로운 이야기들을 오늘 밤에 시작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지만 혼란스러운데 뭐다? 증시는 일단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걸로 일단 받아들여 주시고 그냥 지켜보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번 주 어떤 가능성을 갖고 중요한 저항 자리에 급하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한 번쯤 숏배팅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좀 굉장히 수고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제 생각엔 이쯤 됐으면 오늘 밤은 그냥 좀 편안하게 쉬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까지 말씀을 좀 드렸고요.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 아마 월요일 날까지 핸드폰 화면으로 찾아뵐 것 같으니 양해 좀 부탁드리고 하여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